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린 대로 연준이 0.75%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이 고금리 인상 정책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예고되어져 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네 번째 연속으로 0.75% 인상하고 나니까 이 AFL-CIO 전국 노조 연맹이죠. 이 전국 노조 연맹을 이끌고 있는 회장 리츠 슐러 회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아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파웰의 결정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츠 슐러는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연준은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가 현재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만 금리를 올리기로 결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지에 대한 이해하는 말을 내놓습니다. 이거는 보통 경제학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방법이고 파월도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금리를 계속 높일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은 낮은 실업률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많이 올려도 그래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슐츠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연준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단 하나 꼽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가 그다음에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걸 두 번째로 꼽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의 증가 등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않았다. 세 가지를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진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풀어드려야 될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일단은 노동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자를 급하게 올려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뺑기입니다. 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명분일 뿐이지 실질적인 이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명분이 그럴듯해야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명분이 노동시장이 튼튼하다, 실업률 적지 않느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집단 해고하겠다라는, 지금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겠다라는 기업들이 수르륵 나오고 있는 현상도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튼튼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은행들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내년 1년 내내 적어도 200만 명 이상 실직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다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상을 지금 경제학자들인 이 연준의 위원들이, FOMC 위원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5% 또 올린 겁니다. 이거는 노동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올려도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던 첫 번째, 두 번째 상황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이미 세 번째 0.75% 올렸을 때, 그리고 오늘 0.75% 올린 거는 이건 노동시장하고는 사실은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까지는 저희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슐츠가 지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세 가지 원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좀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원인으로 얘기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인데, 이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걸핏하면은 가스값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러시아 탓하는 이 잘못된 비난이죠. 러시아 탓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이다. 이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분석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바이든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기후변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문제야말로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흉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슐츠가 이야기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슐츠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농산물을 충분히 수확하지 못하는 문제,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기업이 더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뭐 공급을 조종하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돈을 풀어놨습니다. 지금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풀면서 시중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겼던 겁니다. 이것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세 번째 원인으로 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의 증가, 더 높은 확률의 증가, 이게 누구 탓입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를 지금 파웰로 지목하는 것은 지금 억울한 이야기인 것이죠.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은 바이든 쪽에서 먼저 한 것이다. 경제정책의 실패가 전국적으로 지금 레드 웨이브를 이끌어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 메이비 세 가지 이슈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경제, 인플레이션 문제죠. 두 번째가 범죄. 이거 제대로 못하고 있죠, 지금 민주당 쪽은. 세 번째가 국경,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도 못해, 경제도 못해, 치안도 못해. 이거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특정 집단들과 단체들과만 꿍짝짝 해가지고 잘하고 있다. 사실은 그 특정 단체 중에 하나가 이 단체였습니다. AFL-CIO. AFL-CIO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결성에 적극 나서는 단체입니다. 어디든 노조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들을 다 노조 밑으로 두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조직인데, 그래서 전국 노조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이 조직 우두머리가 지금 파웰의 경제정책, 연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좌편향적인 기관이었던 노조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전망에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론들은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바이든과 한통속이었던 노조 대표가 이렇게 연준을 공격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상황에서 바로 지금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미 조기 선거는 시작이 되어져 있고 중간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리를 또 계속 이렇게 높여서 올리는 것이 결코 선거에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백악관에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차마 백악관이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 노조 대표가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짜 노동계가 화가 났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슐츠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 더군다나 이 인터뷰를 보수 매체랑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더 힐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계가 경제정책의 그 고금리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지금 백악관 쪽에서 선거에 영향이 있는데 지금 금리 좀 낮추는 말 좀 하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신 지금 이 슐츠가 나서서 백악관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분명히 공화당이 승기를 잡는다라는 것이죠. 상원, 하원 둘 다 뿐만 아니라 주지사 선거까지 공화당이 싹쓸이하게 될 것이다. 정말 레드 쓰나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